예, 안녕하세요. 드디어 이제 거의 선형대소환 끝나가는데 오늘은 14주차 3.5절 변환 행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지난주 복습을 해보면요. 몇 가지 이제 좀 더 중요한 개념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U랑 W는 뭐냐면 U랑 W는 V라고 하는 벡터 공간의 부분 공간 두 개죠. 그래서 이걸들로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집합론을 생각해 보면은 부분 집합이니까 부분 공간이란 건 교집합을 해볼 수가 있고요. 합집합을 해볼 수가 있는데 교집합은 다시 부분 공간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합집합은 일반적인 경우 이제 부분 공간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 공간을 포함하는 어떤 최소의 부분 공간, 그러니까 이 합집합을 포함하는 최소의 부분 공간을 생각을 하는 거고, 그거는 잘 따져보면 결국 뭐가 되냐면 이 썸이라고 하는 이런 게 되죠. 정의가 어떤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러면 이런 거의 디멘전, 차원은 어떻게 되냐면 각각의 차원에 합이 되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만 되는 건 아니고 두 개가 얼마나 겹치냐에 따라서 이만큼을 빼줘야 되는 거였죠. 이런 공식이 됐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3개, 4개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 그 합섬의 차원 구하는 게 어려워지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이런 부분 공원 여러 개가 있을 때 그것들의 썸을 정의할 수 있는데 이게 차원이 겹치는 부분 때문에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질 수가 있으니까 가장 간단한 경우는 바로 뭐가 되냐면 겹치는 부분이 0벡터밖에 없는 경우죠. 그런 걸 우리 직합이라고 하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이럴 때 좋은 점은 차원이 그냥 각각 부분 공간들의 차원을 더하면 되고, 더 나아가 사실 기전은 전체의 기전은 부분 공간들의 기저를 그냥 합치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직합으로 된다는 거는 그러니까 부분들을 합쳐서 전체 공간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를 부분으로 나누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5차원의 문제를 2차원, 3차원으로 나눌 수 있으면 더 낮은 차원의 문제가 되는 거 더 쉬워지는 거죠. 잘 아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또 중요하게 했던 거는 행공간의 차원은 행계수가 되고 이 행계수 값은 또 열계수랑도 같아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합쳐서 그래서 그냥 계수, 랭크라고 부릅니다. 어떤 행렬의 계수라고 부르고요. 또 행렬의 방정식, 행렬로 나타나는 방정식, 이런 방정식의 헤드를 모아주면 이것 역시 부분 공간이 된다고 했죠. 이걸 뭐라 부르냐면 퇴화 공간이라고 부르고 그 차원을 퇴화 차원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기 n 차원이 있는데 n차원이 하지 말고 예를 들어 5차원이 있는데 이게 A라는 행렬 통해서 3차원으로 가더라. 이런 거죠. 5차원이 어디로 가면 3차원이 되더라. 그러면 이 3차원 갔다는 게 바로 뭐냐면 여기가 이제 열공간이 되는 거거든요. 열공간. 중요한 관계식 제가 중요하다 얘기를 했는데 행렬에 의해서 저쪽 가가지고 나타나는 공간이 바로 열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5차원이 3차원 됐으면 사라진 차원은 몇 차원입니까? 바로 2차원이죠. 여기서 사라진 바로 2차원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바로 퇴화 차원이 된다는 거죠. 퇴화 차원이 돼가지고 5차원은 저쪽 건너가서 살아남은 3차원 그리고 사라진 2차원,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변환 행렬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자, 벡터 공간의 기저는 유일하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여러 가지 기저가 있는데 이 벡터 공간이라고 하는 건 이 기저가 사실은 거의 전부라 생각합니다. 매우 중요한 기저에 따라서 벡터 공간의 어떤 그런 계산이 완전히 정해지는 건데, 중요한 거는 상황에 맞는 적절한 기저를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걸 잘 골라주면 여러 가지 벡터 공간에서의 문제가 매우 쉽게
매우 쉽게 보이고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저를 바꿈에 따라서 거기에 들어있는 공간 안에 들어있는 벡터들의 좌표가 이제 달라진다는 거죠. 벡터들의 좌표가 달라진다는 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자, 그냥 공식 또는 정리를 보고서 하지 말고 한번 우리 쉬운 예를 통해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차원이고요. 쉽게 2차원. 자, B라고 하는 기저는 V1은 1,1, V2는 마이너스 1,1이라고 하는 이게 기저가 된다는 건 어떻게 확인한다고 했죠, 우리? 이거를 가로로 이렇게 두 개를 그냥 나란히 써서 그 행렬식을 계산해 보면 1 더하기 1이니까 2가 돼서 0이 아니라서 이 두 벡터 V1, V2가 기저를 이룬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C는 우리가 흔히 보는 바로 표준 기저죠. 표준 기저 1,0, 0,1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하나의 벡터 2,2라고 하는 벡터를 과연 두 기저 B 그리고 C에 따라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자, 먼저 V를 C로 나타내는 것은 아주 쉬운데요. 우리 앞에서 했던 건데 다시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자, 2,2라고 하는 벡터를 표준 기저로 보아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1,0에 2배를 해주고 0,1에 2배를 하면 되죠. 즉 2배의 E1, 2배의 E2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얘는 V고 자, V를 C라는 기준으로 나타내면 이 앞에 스칼라 두 개를 세로로 써준다고 그랬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B로 두 번째 거 계산하고 싶으면 이건 무슨 의미냐면 V라는 벡터를 네모의 V1, B에 들어있는 기죠, 벡터, 그리고 세모의 V2 이렇게 되는 네모와 세모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식과 요 식 두 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요 스타라는 식과 이 별 두 개 붙은 이 두 식 사이를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이건 어떻게 되냐? 지금 스타에 대해서 그러니까 E1, E2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요. 이거를 우리는 V1, V2에 대해 알고 싶으면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E1, E2를 V1, V2로 표현하기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E1, E2를 V1, V2로 나타내면 그 다음에 그냥 이 첫 번째 별 하나의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V1, V2에서 알 수 있죠. 자, 말로만 하지 말고 직접 보시면 자, E1은 V1, V2로 반드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B도 기저니까요. 그죠? 잘 보시면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 바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콤마형을 잘 보시면 1,1 하나는 마이너스 1,1인데 이걸 1 표현하고 싶으면 두 개를 빼면 2가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나중에 좀 더 뭐 쉽게 계산한 방법 알게 됐고요. 잘 보시면 이렇게 하면 성립하죠. 그리고 즉 이 얘기는 뭐냐면 E1은 2분의 1 V1 마이너스 2분의 1 V2란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E2는 0,1인데 두 개를 잘 보시면 V1, V2를 그냥 더해버리면 0,2니까 반을 나눠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나누면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식을 어디다 대입한다고요? 바로 스타에다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V라고 하는 벡터는 원래 2배 E1, 2배 E2였는데 E1이 바로 뭐냐면 2분의 1의 V1, 2분의 1의 V2였고요. 그리고 E2는 2분의 1 V1 더하기 2분의 1 V2였죠. 보시면 자, 잘 비교해 보시면 뒷부분이 상쇄가 되죠. 그 남는 거는 V1인데 잘 정리해 보시면 2배의 V1인 걸 알 수가 있어요. 뒷부분을 쓰자면 0배의 V2죠.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바로 뭐죠? V를
V1, V2로 이루어진 B라고 하는 거의 기저로 나타낸 건 바로 뭐냐면 앞에 이 상수들을 세로로 써주자고 했죠. 이런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 사이에 무슨 관계가 성립할까 하는 거죠. 무슨 관계가 성립할까 하는 거고요. 잘 보시면 어떻게 되는지 사실은 좀 짐작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뭐냐? 바로 변환행렬이라고 하는 겁니다. 변환행렬. 그건 뭐냐면 두 기저가 주어져 있어요. 두 기저가 주어져 있는데 하나의 그 기저에서 하나의 벡터들을 각각 꺼내 가지고 다른 쪽 기저로 표현해 주는 거죠. 다른 쪽 기저로 표현해서, 그러니까 여기 B에서 B의 기저 B에 있는 각 벡터를 꺼내서 그거를 다른 기저에 대한 좌표를 구해서 그러니까 세로로 써준다는 얘기예요. 세로로. 이게 바로 그걸 쭉 모아준 게 변환행렬입니다. 변환행렬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위에서 보자면 이제 뭐냐면은 지금 여기서 보자면은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변환행렬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하는 거는 이쪽에 있는 C에 있는 기저를 저걸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C에 있는 기저, 자, E1은 2분의 1, 그러니까 E1을 V1으로 표현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좌표를 보시면 E1이라고 하는 벡터를 C라고 하는 기저로 표현한 건 바로 뭐냐면 여기 좌표들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을 세로로 써주면 됩니다. 두 번째로 이 2를 역시 C의 기저로 죄송합니다. B의 기저로 C에 있는 기저들을 B의 기저로 표현하는 거죠. V와 V2로 표현하면 여기 2분의 1, 2분의 1씩이었으니까 뭐냐면 바로 2분의 1, 2분의 1 이거죠. 여기다 다시 쓰시면 이거죠. 이게 바로 변환행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 기저들을 다른 쪽 기저로 표현하는 거. 이거고요. 그래서 기호로는 여기 i의 의미는 단위행렬하고 비슷한데 의미는 이제 우리 선형대수 2에서 좀 더 명확하게 될 거고요. 지금은 일단은 그냥 기호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위쪽 요거에 있는 벡터들을 아래쪽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V1 골라서 C의 좌표를 구한 다음에 세로로 쓰는 거예요. 세로로 써주고 두 번째 벡터 V2 골라서 또 다른 쪽 C의 그 기저 C로 나타낸 다음에 세로로 써주고 쭉 해서 마지막 벡터도 세로 써주고 이렇게 나타내는 애를 변환행렬 또는 전이행렬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지는 우리 앞에 페이지에서 좀 나타나는데요, 그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하나의 기저로는 쉽게 이렇게 나타냈던 거를 다른 기저로 여기 있죠. 하나의 C라는 기저로는 쉽게 E라는 좌표를 알았던 거를 다른 기저로 구할 때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을 때 그거를 기저들 사이의 관계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 성질을 보겠습니다. 자, 1번적으로 하는 거니까 여기 오타가 있죠. 카피 페이스트라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나오는데, 자, n차원 벡터 공간이 있고요. 두 개의 기저가 있는데 일단 1번은 뭐냐, 같은 기저를 나타내는 이 그 변환행렬은 단위행렬이라는 겁니다. 1번. 같은 기저를 B를 B로 나타내는 건 단위행렬이다. 뭐 간단한 거고 교재는 사실은 그냥 증명 안에 들어있는데 워밍업 하는 기분으로, 그리고 변환행렬 계산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아는 걸로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1번. 자, 이거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계산하냐?
이쪽에 있는 벡터를 하나 고르는 거예요. 자, B를 보시면 뭐가 있죠? 예, V1이 있죠. V1을 뭐로 어디에 있는 걸 표현해요? 예, 다시 B의 기저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세로로 써줍니다. 예, 세로로. 그렇게 하고 마치 이번엔 다음 두 번째 벡터를 B의 걸로 표현하고 예, 세로로 써주고 쭉 해서 마지막에 Vn, n번째 벡터를 또 B의 기저로 표현해서 세로로 써주는 건데, 자, 보시면 자, 반영 V1을 B의 기저로 표현한다. 이거를 알려면 예, 이거는 뭐로부터 알 수 있는 건 V1을 B에 들어있는 벡터도 결국 V1부터 Vn이잖아요. 그죠? V1 여기에 몇 배, 그리고 V2에 또 몇 배 쭉 해서 마지막 Vn에 몇 배, 이 앞에 상수들의 1차계로 표현하는 건데, 자, V1을 V1부터 Vn까지로 표현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표현하는 방법은 사실 유일하죠. 기저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양쪽을 잘 보시면 예, 간단하죠. 예, 여기에 1을 넣어주고 나머지는 다 상수 0을 곱하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얘는 바로 뭐가 되냐면 1 되고 나머지는 쭉 0인 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그러면 V2를 또 V1과 V2 쭉 해서 예, Vn까지 이런 거에 1차 결합으로 표현하고 싶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죠? 나머지는 다 0 곱해버려서 없애버리고 V2에만 1을 곱하면 되겠죠. 자, 그 의미가 뭐냐면 결국 예, V2를 다시 그 자기 자신 기저로 B로 표현하는 거는 요 앞에 파란색 스칼라들 상수들을 어떻게 써주면 돼요? 예, 세로로. 예, 세로로 0, 1, 0, 0, 0, 0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쭉 이런 식이니까 위를 이쪽을 보시면 처음에는 1, 0, 0, 0, 0, 0 두 번째는 0, 1, 예, 0, 0, 0, 0 쭉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0, 0 해서 1까지 가겠죠. 예. 이렇게. 이게 바로 결국 뭐냐면 단위행렬인 거죠. 예. 쉽게 체크할 수가 있고요. 자, 이건 이제 워밍을 했고요. 이제 사실 2번이 예, 2번이 이 변환 행렬을 우리가 생각한 이유인데, 자, V라는 임의 벡터를 C란 기저로도 표현하고 B란 기저로 표현했다고 한다면 두 개 사이의 관계가 뭐냐는 건데, 그건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이 변환 행렬이라는 거죠. 변환 행렬. 예. 자, 이것들을 이제 맞추기 위해서요. 예.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예, 2번을 하기 위해서 자, C 기저 C의 벡터들은 W로 표현했고 B의 기저들은 우리가 V로 표현했죠. 그죠? 예. 자, 이 관계식을 이제 알기 위해서 예. 자, 뭐 출연진들이 필요한데 2번을 하기 위해서 먼저 자, 얘가 뭔지 알아야겠죠. 예. 이거는 이 세로 방향이죠. A1부터 AN이라고 했습니다. 예. 이거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예. 자, 무슨 의미죠? 예. V라고 하는 벡터는 A1배의 자, B라고 하는 게 V로 표현되는 벡터들이니까 예. A1, V1, A2, V2 쭉 해서 예. AN, VN 이렇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죠? 이거랑 위의 문장과 동치죠. 예. 자, 그리고 예, 사실 조금 이쪽 기호랑 지금 예, 이거랑 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고민하고 있는데 예, 이미 썼으니까 하겠습니다. 예. 자,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요. BC 이쪽에 행렬은 뭐라고 나타낼까요? 그냥 C를 이용해서 나타내겠습니다. 예. C11, C12 쭉 해서 C1n C21, C22 쭉 해서 예, 2n 이런 식으로 나타내겠습니다. 자, 이거라고 하죠. 예. 예,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름들이 필요하니까 각각 두 개 행렬을 이렇게 나타내고 자, 여기서 예. 자, 요게 하나 중요하죠. 예. 이 식 하나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로 요게 의미하는 바가 중요한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예. 무슨 의미냐?
이걸 어떻게 변환행렬을 우리가 어떻게 만드는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위첨자 쪽에 있는 벡터들을 가지고 벡터들을 아래 걸로 표현해 준 거, 아래의 기조로 표현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의미하는 바는 B의 첫 번째 벡터는 이제 V라고 했고 C는 W라고 했으니까 V1 벡터는 W1 벡터, W2 벡터 이런 것들의 상수배인데 지금 앞에 상수가 바로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상수가 바로 이 부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C11, W1, C21, W2 쭉 해서 CN1, WN이 되는 거. 그리고 V2라는 벡터는 이제 이 관계로부터 할 수 있는 게 여기라는 거죠. 여기로부터 알 수가 있어서 역시 W1과 W2 쭉 해서 WN의 어떤 상수배들인데 앞에 숫자는 어떤 1, 2, 2 해서 N2 이렇게 되겠죠. 쭉 해서 VN은 여기서 이 파트죠. 이 파트를 보고 쭉 쓰시면 됩니다. 그죠? C1N W1 C2N W2 그래서 CNN WN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식이에요.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걸 두 개를 결합해서 자, 앞에서 얘기했듯이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건 2번에서 알고 싶은 건 뭐냐면 V의 기저 C에 대한 좌표인데요. 그건 무슨 말이냐? 어떤 V라고 하는 임의의 벡터를 C, 그러니까 W1부터 WN을 가지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표현되냐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보시면 두 개죠. 별 하나짜리 식을 보시면 일단 V는 V들에 대한 어떤 1차 결로 표현했고요. V들에서 표현했고 별 두 개씩을 보시면 V1부터 VN까지는 또 W를 갖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뭐를 알 수 있냐? 이 스타의 식에 더블 스타의 식을 대입을 하면 되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V를 W1부터 WN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천천히 다 하는 이유는 여러분도 동영상을 좀 멈추시고 이거를 직접 해보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으로 보면 다 쉽게 아는 것 같지만 직접 해보면 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직접 해보면 여러분이 어떤 이해하는 정도가 훨씬 더 이해도가 훨씬 올라가니까 꼭 직접 멈추고 해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공간이 많이 없네. 어쨌든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입을 하면은 자, 조심스럽게 자, A1의 안에다가 V죠. V1에 여기가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C11 W1 C21 W2 CN1 WN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A2의 V2인데 V2는 여기에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C12 W1 C22 W2 쭉 해서 CN2 WN이 대신 들어가고요. 자, 이걸 쭉 해서 마지막에는 뭐였냐면 AN VN이었으니까 AN VN 자리에 CN 1N W1 2N W2 그래서 CNN WN 이거죠. 자, 이거를 뭐로 정리해야 되죠? 바로 W1, W2 이런 걸로 정리해야 되니까 여기 잘 보시면 요거를 좀 세로 방향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걸 세로 방향으로, 그죠? 그래서 W1만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순서를 바꿔 쓰는데요. 어차피 여기 A1 곱하기 C11인데 순서를 바꿔 C11 A1 C12 A2 이렇게 바꿔 쓰겠습니다. 그래서 C1N AN W1이 되고요. 두 번째도 W2인데 순서 조금 바꿔서 C21 A1 C22 A2 쭉 해서 C
2n, an, w2 쭉 해서 마지막엔 cn1, a1, cn2, a2 그래서 cnn, an, wn이 되죠. 자, 예.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 무슨 의미냐면, 자, v라는 벡터를, 예. 예. 공간이 지금 좀 부족해가지고 제가 지금, 예, 당황하는데, c로, 예. c로 표현해야죠. c로 표현하는 거는, 저값들입니다. 그죠? 예.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여기 앞에 스칼라들, 얘네들을, 예. 얘네들을 세로로 써주는 거죠. 세로로. 그래서 보시면 C11, A1 쭉 해서 C1N, AN 되고 두 번째는 C21, A1 C21 쭉 해서 C2N, AN 이렇게 해서요. 마지막에 CN1, A1 CNN, AN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이걸 보기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잘 보시면 이 행렬의 곱으로 더 간단히 나타낼 수가 있죠. 곱으로 나타내는데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곱에서 오른쪽으로 갈 것들은 이 위와 아래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들이 있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오른쪽에 곱으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바로 왼쪽에 남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이거 어떻게 쪼갤 수 있냐면 예. C11 쭉 해서 C1N 이런 거에 바로 A1부터 AN을 오른쪽에 곱한 거거든요. 두 번째 행도 마찬가지로 C21부터 C2N까지고 예, 오른쪽엔 A1부터 AN을 곱한 거고 마지막에는 C죠. 예. 여기까지 지워졌는데 예. CN1 예, 쭉 해서 CNN 이런 행렬에 예. 얘네들을 곱한 거죠. 예. 좀 보기 안 좋게 됐는데 예. 자, 그럼 보시면 예, 바로 이 행렬이 예. 바로 이 행렬이 바로 뭐였냐면 변환 행렬이었죠. 변환 행렬 여기가 이게 바로 뭐냐면 i의 예, b, c였고 자, 여기가 바로 뭔가요? 바로 b라고 하는 벡터를 예, b로 표현한 거였죠. 예. 그죠? 그래서 우리 2번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죠? 예. 2번을 알 수 있게 되고요.